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하면 그냥 잊혀진 과거를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어떤 역사는 단순히 잊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아주 적극적으로 숨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피아고르의 들국화에 얽힌 우리가 몰랐던 저항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독립투사들의 이야기가 철저히 억압되어 왔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투쟁은 뭐랄까 거의 국가의 기억에서 통째로 도려내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몰랐던 건 어쩌면 단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감춰졌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던 투쟁의 기록이 역사에서 그냥 싹 지워져 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워진 역사를 복원하는 여정입니다. 20세기 초 정말 말도 안 되는 역경 속에서 싸웠던 영웅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 함께 떠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전사와 기록자입니다. 때는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사실상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자 전국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의병운동의 시작입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극과 극의 선택을 한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은 칼을 든 고강순 의병장, 대대로 무관을 지낸 명문가 출신의 학자였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망설임 없이 칼을 들고 지리산으로 들어간 행동가였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펜을 든 황현 선생입니다. 이분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싸움은 졌다고 판단했어요. 대신 이 비극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후세에 알리는 게 내 소명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엇갈립니다. 행동가였던 고광순 의병장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 황현에게 경문, 그러니까 일종의 선언문 같은 걸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황현이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한 지식인의 고뇌이자 평생을 따라다닌 깊은 후회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일하기, 저항의 대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광순 의병장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통해서 그 저항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1907년 9월, 장소는 지리산 연곡사입니다. 이곳이 바로 고광순 의병장의 마지막 항전이 벌어진 곳인데요. 그의 소규모 의병 부대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일본 정규군 연합부대와 맞서야 했습니다. 저항의 대가는 개인에게도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일본군은 고광순 의병장의 종갓집을 불태워버렸고 이걸 막으려던 그의 말 못하는 아들을 창과 칼로 무참히 찔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투성이가 된 아들이 껑충껑충 뛰면서 울부짖었다고 하니 그 참상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결국 연국사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고 고광순 의병장은 이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그토록 치열했던 투쟁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불타버린 절터로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경문 쏘주길 거절했던 황현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전우의 시신을 수습하고 임시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 한 편을 남기죠. 새로 만든 무덤은 높은데 그 옆 들국화는 시들었네. 여기서 이 시들어버린 들국화, 이게 바로 꺾여버린 고광순의 꺾이지 않던 정신,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광순 의병장이 전사한 지 불과 3년 뒤인 1910년,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고 말죠. 이 모든 걸 지켜본 황현은 그라는 사람 노릇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저항하지 못했던 지식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머슴, 지도자가 되다입니다. 양반 지식인들의 저항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투쟁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항의 주체가 평범한 민중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진짜 민중운동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안담사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안시문중의 머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당대 가장 유명한 의병장 중 한 명이었던 안규제의 별명이었습니다. 군 지휘관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미천한 신분이었던 거죠. 와, 그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양반집 머슴으로 시작해서 그냥 평범한 의병으로 참여했는데 위기의 순간에 그의 진정한 리더십이 빛을 발한 거죠. 이전 지휘관이 민간인을 괴롭히는 큰 잘못을 저지르자 의병 동료들이 직접 그를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새 대장은 당신이다 하면서 안규제를 추대한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리더십이 이제 더 이상 신분이나 혈통이 아니라 진짜 용기와 백성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그 기대에 부응해서 곧 전술의 천재이자 민중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는 당시 일본의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909년에 일본이 호남 지역 의병을 뿌리 뽑겠다며 대규모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치는데요. 그 작전의 최종 목표가 바로 안규제, 딱 한 사람을 체포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체포가 곧 호남 일병 항쟁의 끝을 의미할 정도였던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민중의 기억입니다. 그럼 공식 역사에서 이렇게 지워진 영웅들은 어떻게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을 기억한 건 국가가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1945년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공식 역사는 이 영웅들을 외면했지만 그들의 이웃과 후손들은 그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1947년에 보성군 사람들이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안규제 의병장에 승전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11년 뒤인 1958년에는 구례군 중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고광순 의병장에 순절비를 세우죠. 국가가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고광순 의병장 비석에 새겨진 이 글귀는 정말 마음을 울립니다. 어찌 여기에 표지 하나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 돌을 다듬었다. 저 우뚝 솟은 기계와 절개는 이 산과 더불어 영원히 서리라. 국가의 침묵에 맞서서 우리 손으로 역사를 지키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결국 역사는 책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는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기억은 바로 우리 주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아직도 숨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